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위자현 변호사님, 김충식 기자님 두 분과 함께 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충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선천적 복수 국적을 보유한 남성의 경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우리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자, 먼저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란 누구인가? 네, 이 정의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변호사님? 예, 기자님, 네. 현재 국적법에 의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영주권자, 취업비자, 취재원 비자, 학생 등으로 태어난 아이는 한국 정부의 출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네. 특히 남자아이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0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거나 신체 검사 후 병역 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법인데 아직도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 특별히 영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요.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던데. 자,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뭐가 문제인지. 네. 예, 일단은 상당수 교포분들이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적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미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미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에 충성을 하겠다는 것은 온전하게 미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입학 거부 사유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대학교 공부를 마친 다음에 국방부나 국무부 또는 CIA라든지 또는 방위산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에 취직할 때도 당연히 그쪽에서 보면 미국 외에도 충성을 하겠다는 곳이 있네. 그러면 당신을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뭐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탈 신고를 많이 못 하시죠. 지금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건가요? 국적 이탈 신고는? 예, 기본 원칙은 이제 남자아이가 18세 되는 해에 국민역 그러니까 병역 대상자로 편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병무청이 관리를 하고 한국에 있으면 이제 그 18세가 되는 해에 당신은 병역 대상자다. 신체 검사 영장이 갈근한 통보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당사자나 부모한테 가게 돼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이제 교포는 영사관에서도 누가 어디 사는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서 이걸 아시게 된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17세인데 16세인데 18세가 다 됐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 신고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영사관에 엄마 아빠의 혼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아이가 태어났다는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게 다 처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국적 이탈 신고와 함께 아이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시민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오다가 막상 이제 하이스쿨 정도 됐을 때 이런 법이 있었나라고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이익을 당한 실제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기자님 어떤 사례인가요, 이게? 올해 어느 어머님이 급히 좀 가르쳐 달라. 우리 애가 이래 이러는 게 뭐냐면은
애가 23인데 네.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서 한국에 학교를 가서 한국말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네. 출국하려고 그러니까 출국이 안 됩니다. 어. 왜냐면은 이 친구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이중 네. 국적이라 네. F4 비자를 받고 나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머니는 그 자체를 모르고 네네.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척할 수도 없고 얘기도 안 되니까 법에 따라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몇 달 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저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그 친구는 저 남자인데 23살이고 네. 지금 한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개정된 법 이후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봐요. 저하고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네. 분인데 네. 그걸 갖다가 서류를 해서 상담해가지고 모든 거 갖다가 다 보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야, 모든 저 너무 오래 페이퍼워크 걸리네요. 것이. 네. 네. 예. 그래서 그분은 뭐 신청하긴 했는데 네.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어떻게 도움을 달라 그러는데 좀 작년에 우리 저 유자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법무부 국정과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신청을 했을 때게 최소한도 언제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걸 그걸 갖다 좀 명시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왜 네. 둥글뭉실하게 하면 지금 뭐 8개월이니 뭐 1년이니 네. 이 얘기는 우리 이세들이 더 한 번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언제까지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유자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갖다 계속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3주 3주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애들 자신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한국 정부가 좀 더 서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증인을 해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12학년 여기서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 한 게 뭐냐면은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고 대학교 네. 졸업장은 있는데 네. 중학교까지는 졸업장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없죠. 예, 네. 그걸 갖다가 네. 어떻게 뭐 얘기하느냐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자기도 몰라가지고 뭐 증명서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좀 더 아셔가지고 이게 대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뭐 국회의원을 만나서도 이런 고충을 전달을 하셨죠. 좀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우리 이 변호사님 조금 말씀하시죠. 네, 이재 예.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저기 아틀랜타 지역에 저희 한인들 중심으로 했던 활동은 2021년도에도 저희가 국회를 방문해서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즉 재외 동포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님,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님,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사법위원장 박광원 위원님 이런 분들 만나서 네. 교포사회에서 이런 고충이 있다 하고 이제 구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전부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그 재외동포 이사장 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과 모아서 저희들이 프레스센터, 네. 언론재단 센터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네. 또 이제 아틀랜타 지역이 저희 한인과 달리 또 다른 큰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거는 여기 백인과 한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친구 한 명이 국적 네. 이탈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나이가 마감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그 국적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서 네. 소송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당시에 국적법 조항, 그러니까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하면은 아예 기회가 없다.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위헌 판결을 내려서 작년도 9월 달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개정된 게 살짝 개정이 돼가지고 어. 그 기간이 넘어도 제한적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받아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 이전에는 이런 뭐 그러니까 개정안을 위한 그러한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거. 한국에서는 이런 인식이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고충이 있다라는 네. 걸 모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살짝 개정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변호사님? 예,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시기를 놓친 사람도 해주겠다 이건데 이제 네. 그 어떤 제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외국에서의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한테만 뒤늦게라도 국적 이탈 기회를 주겠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데 네, 국적 이탈 기간을 놓쳤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국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못 받아준다 이런 사람들, 네, 뭐 국무부, 국방부 취직하겠다, CIA 취직하겠다, 또는 방위산업체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서 구직 활동하는 거에 제한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나이가 20살이든 25이든 30살이든 국적 이탈을 받아주겠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야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국적 이탈할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위자현 변호사님, 김충식 기자님 두 분과 함께 개정된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관한 내용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정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복잡한 절차가 다 무사히 설명이 돼서 국적 이탈 승인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한인 혈통이기 때문에 모국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역차별을.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 옆집에 사는 백인 학생 탐, 네. 흑인 학생 데이빗은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요즘 K-팝, K-문화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서 그렇죠. 일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한국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연구소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한국 문화도 느끼고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한인 2세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여기서 조지아텍, MIT에서 뭐 박사 받은 친구가 한국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게 돼서 한국에 가게 되면은 네. 만약 국적 이탈 신고를 아직까지 안 한 친구라면은 네. 병역이 부과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25살 될 때까지 한국에 한 두세 번밖에 방학 때 가서 1, 2주, 2, 3주 있어서 평생 해봤자 한국에 한 달도 못 있었을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은 게 없는데 네. 너는 군대 가. 백인, 흑인 학생들은 그 직장인들은 한국 군대 안 가도 되지만 너는 군대가 이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뭐 흑인 친구나 백인 친구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역차별을 받는 거네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들 중에 특히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재외 동포들한테 외국인들과는 다른 우대를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국가들은 해외에 있는 뭐 유대인들 경우에는 해외 2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서 그들의 역사 교육을 시켜주고 뭐 관광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혈통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있는데 네네. 지금 한인들 경우에는 2세들이 한인 혈통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 기업체 입장에서도 국적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는 채용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고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한인 청년들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네. 그것도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현재 개정된 상태 국적 이탈 신고 절차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점이 많을 거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제 아틀랜타 총영사관 웹사이트에도 보면은 국적 이탈에 관한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 안내 해가지고 신청서 양식들이 이제 공지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서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네. 대상도 있고 그래서 뭐 국적 이탈 허가 신청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증명서 쭉 이런 게 있는데 네. 병적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뭐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만약 군대를 갔다 왔으면 병적 증명서를 받아보면은 육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무를 했고 아. 계급이 뭐였다 이런 게 나오거나 아,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그렇죠. 왔다는 그 증명인가요? 아니면은 면제라든지 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중에 한국의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은 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아이가 18세 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요. 네. 근데 국적이탈 신고를 못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닥치신 분들은 아이가 한국의 국적 그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분들인데 네. 그런 경우에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게 합리적인 요구인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한 네, 서류를 네.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 부분인데요. 네. 이 여섯 번째 서류 보면은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 즉 미국 시민권 증서를 보여주는데 네. 이름을 변경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미국 내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권을 딸 때 네.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철수 씨가 시민권 따면서 데이빗 철수 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름이 변경됐다는 내용의 연방 법원의 서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카운티, 그러니까 풀톤 카운티, 귀네 카운티 법원에다 이름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서류를 한국에 보여주면은 한국에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아빠로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미국 와서 데이빗 킴으로 바꿨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네. 문제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제가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김철수 씨하고 박영희 씨가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엄마가 영주권 따면서 네. 영이 파고도 하지 않고 영이 킴을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흔히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 특별한 법원에 문서한 것 자체가 없어요. 네. 법 조항에도 없어요. 네. 그냥 관습적으로 쭉 다 해왔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부인의 성씨가 정씨인데 네. 남편의 성씨는 김씨예요.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면서 김으로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기록에는 부인의 이름이 정씨인데 네. 왜 시민권 증서에 김으로 돼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우로 본다면은 미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이 지역의 관습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네. 이 부분을 한국 그 병무청이라든지 법무부에다가 제대로 전달해야 해결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서류를 그렇게 해서 접수를 했는데 네. 법무부 심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제 추가서를 요청할 건지 그대로 인정할 건지 그거는 봐야 되겠죠.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결과가. 네. 예. 자, 이렇게 네.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 더 있나요? 뭐 또 관련해서?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아까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신청을 했더니 8개월에서 뭐 10개월, 12개월이 걸린다 이랬는데 이야, 네.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12학년 1학기 때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때 국적 이탈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서류해서 보내가지고 1년 돼서 1년이. 국적 이탈이 승인되면 그때는 사관학교 입시 요강이 다 끝나는 못 때죠. 가죠. 네. 마찬가지로 네. 뭐 국무부에 취직을 지원했다.
CIA 지원했다. 방위산업체 지원했다. 이 서류에 한국에서 거치는 1년 동안에 이미 취직 심사는 다 끝나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미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겁을 당하고 못 가게 됐는데 그때서 이제 증서가 온다고요. 네. 국적 이탈 증서를 가지고 유사한 기관에 그 다음에라도 취직하실 분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어떤 분은 아예 나 그냥 일반 민간 업체 갈래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사실 달성하지 못하는 거. 네. 그래서 김 기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이 이런 프로세싱 타임을 좀 많이 단축을 시켜야 될 텐데 네.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심사해가지고 뭐 서류 접수하면 한 달 안으로 결과를 알려준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든 국무부든 지원했을 때 결과가 한 달이면 나온답니다. 뭐 2달이면 나온답니다. 그렇죠. 좀 기다려주세요. 기한이 정해져 해야 있어요. 네. 국무부에서 그래 서류 나머지는 네가 국적 이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다 심사를 할 테니까 일단 앞으로 2달 안에 그 증거를 달라 할 수 있겠지만 네. 무한정 기다려 줄 수는 없다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소요되는 시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해서 이거 드디어 이제 개정이 되는구나 되게 반가웠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을 해주는데 거기도 뭐 여러 또 제한이 있고 예.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이 법 관련해서 이게 계속해서 좀 우리 한인 2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우리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는 이 부분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동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우리 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이 이 법제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동포 사회에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 자체를 의견을 제시해도 그분들이 그게 반영하기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동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법무부 국적과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그 병무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꾸 문의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법을 모르고 계신다는 우리 동포분들이 많아요. 네. 예, 아직도 많으시죠. 아직도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유 변호사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이번에 시행령하고 모든 걸 나온 걸 또 영문으로 다 번역하셔가지고 네. 그걸 우리 2세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세들이 보더라도 엄마 아빠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엄마 아빠들은 이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유 변호사님 말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엄마 아빠들의 혼인 신고가 대한민국에 안 돼 있어. 그 절차를 갖다가 다 하려니까 한 1년 정도 걸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수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딸내미 둘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다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한국 사람들 많은 데서 한국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미국이니까 한국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애들이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네. 그 애는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 법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들죠. 제일 네. 안타까운 문제점이 하나 중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꾸 법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오른데 하루의 문제점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위자현 변호사님, 김충식 기자님 두 분과 함께 개정된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변호사님 관련해서 좀 더 덧붙이실 네. 내용이 있으시죠? 네. 예. 저희가 국회의원들 몇 분 만나 뵙고 또 간담회도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문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보다 더 국회의원들 더 많이 만나보신 김 기자님 보실 때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럴까요? 네. 저 이런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네. 우리 동포사회 와가지고는 좋은 얘기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기를 딱 타고 난 다음부터는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분들이 워낙 바빠요. 네. 예, 그래서 시간 내주고 얘기해도 비서관들한테 뭐 위임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제일 뭐 하는 것이 양당에 위원장님들이 계시거든. 네. 그분들이 서로의 뜻이 맞으면은 참 좋은데 네. 한 분의 생각과 한 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는데 한쪽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한쪽은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 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거 제가 정리하는데 한 2달 반 걸렸어요. 네. 그런데 좀 화가 너무 났어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예? 네. 그렇다고 또 매일 가가지고 울고 해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뭐 해달라 해서 그분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분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저 한자와 우리 유 변호사님과의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네. 많은 동포분들이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이것을 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이 법 자체를 우리 동포분들이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얘기해도 그런 게 무슨 법입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유 변호사님이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10월 1일부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이고 난 다음에 12월 20일 날 네. 시행령까지 나온 것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우리 유 변호사님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영문으로 좀 번역을 해주셨어요. 네. 예. 네. 근데 그 그거는 양이 뭐 상당하잖아요. 예, 네. 상당하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유 변호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완전히 이제 봉사인데 그렇죠. 제가 유 변호사님을 갖다 안 만났다면 이걸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예, 왜 자기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팽개치고 이거에 전문적으로 했는데 또 그 법이 영문을 번역한 게 100% 미국 한국 정부가 인정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책을 저희가 이제 한두 달 네. 정도 되면은 그 책이 이제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네. 예. 네. 만들어져 나오면은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사는 저 도서관에다가 네. 그거는 법이니까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차세대들이 그 법을 모르는 애들은 그걸 봄으로써 부모하고 대화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제가 해드렸는데 네. 국회의원분들하고는 대화는 될 수 있으면은 여기 있을 때 좋은 이미지만 가지면 되지 네. 한국 나가가지고 그걸 끝까지 대화 나누려고 그러면은 음. 시간 허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작년에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충분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거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2달여 정도 지나면 이제 만나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한인 2세들은 영어로 번역된 거를 읽어야죠.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네. 예, 그래서 또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분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신 이유는 네. 첫째 표가 안 됩니다. 아. 이 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네. 잘못하면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 도와주는 듯한 음.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역풍을 맞을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제외 교포들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투표는 하지만은 특정 국회의원 개인한테는 투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가 안 되는데 네. 어설프게 나섰다가 괜히 오해받아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말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주춤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병역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고 그렇죠. 우리 세계적인 BTS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요번에 뭐 두 번째 멤버가 또 며칠 내로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국민들한테 젊은 청년들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편 이게 밥값을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밥을 먹은 사람한테 밥값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먹었으니까 내는 건 당연한데. 그렇죠. BTS는 네.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고요. 네. 국가가 제공해준 치안 혜택을 받았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고요. 네. 그런데 재외 교포들은 밥을 먹은 게 없어요. 그렇죠. 밥을 안 먹었는데 네. 밥값 내라고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뭐 좀 특별한 그런 정서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네, 기자님 어떤 말씀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유 변호사님이 이제 병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2014년도 국회 세미나 시대에서 할 때에 병무청, 외교부 그 관계되신 분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종이는 이만한 걸 놓고 2시간 이상을 하는데 전부 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세 분들 나오셨는데 본인들은 미국에 와 보셨습니까? 안 왔대. 그럼 그 서류는 그 각 총영사관에서 보내준 거 맞습니까? 맞대. 네, 그러면은 우리 동포들이 비행기를 타고 국회까지 올 정도에 하면 심각하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론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 보고 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눈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병무청의 사무관이 그 다음 해에 미국에 왔습니다. 네, 미국에 와가지고 몇 개의 도시를 돌면서 우리 동포들한테 얘기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는 우리 동포분들이 5시인데 우리 동포분들이 나와가지고 들을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세 군데 왔는데 아틀란타까지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무관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제가 얘기한 말이 맞대요. 왜? 우리 동포분들은 힘들고 모든 거 하기가 힘든데 네.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를 갖다가 뱉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대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그분하고 두 분이 선천적 복수 국적 대한민국에 계신 분 중에서 두 분인데 네. 그분이 전체적인 것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열심히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도와주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박치고 들어가도 이거는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걸 바꿔달라는 게 아니다. 법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네. 홍준표 법 이전에 법은 18세 때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다. 네. 그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을 때에 그분은 케냐 쪽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이중 국적자니 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케냐 법도 18세 때 자동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셨죠. 우리 한국 법은 이 법이 홍준표 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차세대들이 미국에 살뛰게 네.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다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법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홍준표 법 이전에 법이 있으니까 그때 법으로 돌려주시면은 참 저희들로서는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 전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위자현 변호사님, 김충식 기자님 두 분과 함께 개정된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위자현 변호사님, 김충식 기자님 두 분과 함께 개정된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관한 내용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변호사님.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국적법과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교포들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린 게 이제 재외 동포청이 네. 신설돼 가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 교포들이 한국 관련돼서 발생한 문제들 예를 들면은
저기 한국에 가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영사관, 대사관을 통하고 또 한국의 법무부를 통하고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또 자녀들 병역 문제가 있으면은 국방부에 병무청을 해야 되고 네. 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세무기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재외 동포에 관한 정책과 절차들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재외 동포청이 신설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제 절차 같은 건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런 면에서 재외 동포들도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불합리하다, 네. 불공정하다는 것을 어필하기에는 단일 타켓이 생기니까 네. 더 활동하기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재외 동포청 중심으로 이제 이 조직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다음에 네. 거기서도 이제 관련 부서가 있겠지만은 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포들이 활동을 해 나가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김 기자님. 예, 근데 지금 우리 해외 재외 동포청이 생겨도 네. 이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현재 우리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도 지금 재외동포청에서도 이제 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은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뭐 법무부 뭐 우리 동포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갖다가 한 곳으로 전부 다 몰아준다면 모르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선천적 복수 국적법까지 모든 섹션마다 다 다르게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채널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동포청이 생김으로써 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해외 동포들한테 좀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덧붙여서 다음 주 뭐 토요일 네, 관련 네. 행사 소식이 있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전번에 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사무처장이 왔다 가셨는데 네. 그때 우리 동포 간담회 할 때에 그분하고 저하고 2014년도에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때 저하고 좀 나눴는데 이제 조금 희망을 거는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희망을 겁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님이 아틀란타를 온다 하면은 그분 말로는 동포 간담회 때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라. 네. 그리고 그걸 해주면 또 대통령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될 건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뭐 비공식적이지만 우리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못 나가는 우리 차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제가 대통령으로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 대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님이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러면은 좀 이 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우리 건 한 20만 명 되는 우리 차세대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주 아태재단에서는 다음 주 3월 11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수완이 예수 소망교회에서 청소년 마약 프로그램 안내를 하는데 이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시가 오픈할 때에 그 뒤에가 완전히 껌껌했어요. 네. 그때 당시 그게 있던 애들이 한국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약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전혀를. 네. 엄마 아빠들이. 네. 그래서 요번에 하는 세미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얼굴이 어떻고 눈동자가 어떻고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을 갖다 좀 봄으로써의 좀 마약의 심각성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네.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네. 3월 11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완이 예수 소망교회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한인 2세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챙기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위자현 변호사님, 김충식 기자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